계시는 제2시각장애인 문화원의 2대 원장님이신데 요번에 그리운 나무 그늘이요. 여기 책을 2달 전에 출판을 하셨거든요. 저는 시각장애인 문화원의 홍보실장 이휘경입니다. 저희 원장님 인사하고 나서 제가 인사 지금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55세 정도 되실 때에 집에 불이 나서 화마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원장님께서 시력을 잃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지금까지 연세가 80인데 그 어려움을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이겨내시고 그러시면서 이 책 속에 그게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원장님께서 눈이 나빠지시고 나니까 예전에 베토벤을 싫어했었는데 아기 엄마들이 이 아기를 놓고 나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문턱이 높은 게 힘든 걸 알았듯이 베토벤이 그 괴팍한 성격을 이제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베토벤 교향곡 4번 음악이 바코드가 또 베토벤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적고 나서 또 바코드를 찍으면 또 휴대폰으로 찍으십니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음악과 책과 저희 원장님의 인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께서는 눈이 안 보이셨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수행하시고 병원에서 계속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1년에 독서 토론을 하시는데 책을 몇 권을 읽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한 몇 권 정도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몇 권 읽으셨어요? 물으니까 617권을 읽으셨대요. 왜 617권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내 생일이야 하셨는데 하루에 책을 3권씩 읽으셨어요.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점자. 네, 점자. 또 선생님. 네. 녹음도서. 네, 맞습니다. 점자도 맞고 녹음도서도 맞는데 저희 원장님께서는 중도에 실명하셨기 때문에 점자가 엄청 어렵고, 그래서 녹음도서로 책을 테이프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 주머니에 항상 주머니가 부르르 하셨어요. 테이프가 그게 이 속에 녹음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책을 3권씩 읽으세요. 물론 정한인으로 사시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셨고 시각장애인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을 이겨내시고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혼자서 지하철을 타실 정도는 되셨거든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음악을 전공하셔서 음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페라 하우스에 오페라 공연을 가시기 위해서 오페라 전곡을 다 듣기 위해서는 물론 짧은 거는 3시간짜리가 있지만 11시간짜리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11시간 전곡을 이 80세에 들으시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서 그래서 하루에 2만 번 내지 3만 번은 꼭 걸으시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원칙을 세우셔서 너무나 진짜 제가 봐도 존경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실 정연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 할 걸 먼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 또 글도 잘 못 쓰고 그 중에 또 나이까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할 처지도 못 되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시각장애를 당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받은 그 사랑을 하나로 남겨야 되니까, 더더구나 우리 가족들, 그 내 며느리, 아들, 딸, 사위들한테,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고 자네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남기고 싶어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전부 우리 가족 애들 자랑만 한 것 같아서 그것도 미안하고요. 이 책은 5부로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운막집이라고 할아버지, 그 가문의 조상은 할아버지부터 시작되니까 저부터 시작되는 또 내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부터 시작되는 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를 오늘까지 있게 만들어 주신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우리 제일 큰 형님이 6.25 때 전사를 하셨죠. 그분이 전사 안 했으면은 중학교를 못 갔죠. 중학교 못 갔으면 고등학교도 못 갔는 거고. 그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한 30년 가까이 지낸 아내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쓴 부분이 두 번째 파트고, 세 번째가 시각장애인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됐던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가 그 폭포수 같은 독서라는 그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 선방에 가게 된 그 계기. 세 번째는 병원 의사와의 관계. 네 번째가 제가 나는 걷는다. 그런 제목의 네 편의 그게 글이 그 장애를 받고 난 뒤에 내 생활에 전체를 나타냈던 글입니다. 나머지 4부, 5부는 까불렀던 거, 그 다음에 그 어디서 또 상도 주고 그런 걸 모아놓은 겁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작곡을 전공했고, 그 지휘도 했고, 그 지휘도 오케스트라 지휘도 했고, 그 합창 지휘도 해서 아마 전국 순회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요, 사람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그래서 그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처음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지금은 CD가 잘 나와가지고 손도 좋고 한데 옛날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처음 그걸 듣기 시작한 거는 다니다 보니까 제가 다니기 시작한 때가 시민선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시민선방에서 들을 수 있는 그는 스님들이 녹음한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딸 집에 살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을 먹으면서 희한하게 그냥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2년쯤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래 살아야 될 게 아니다 싶어서 약을 적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걷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가장 유명하다고 눈을 잘 꽂힌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죠. 뭐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능력자들이 많더라고요. 손 이래 갖다 대면 눈이 좋아진대. 그래서 몇 분이나 가고, 그 부산까지 가고 저 위에 그 파주 이런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지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난 게 시민선방에서 가부좌하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 가부좌는 뭐 아시겠지만 다리를 꼬고 앉는 게죠. 다리를 꼬아서 앉아서 한 5분 있으니까 견뎌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겪고 해서 50분 동안 겪을 수 있는 시간이 한 3개월쯤 걸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가부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걷는 거죠. 걷는 걸 혼자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딸이 걷고, 그 다음에는 보이던 나는 제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길은 또 딸이 저기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죠. 서울 지하철, 대구 지하철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 그 지하철을 타서 지나면서 욕도 많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욕해도 꼼짝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이 들은 사람이 절절절절 기고 그냥 앉아서 울다가 그냥 지나갈 때도 있었고, 따라서 욕할 때도 있었고 하다가 이제는 혼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공했던 음악도 들리질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같이 온 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2시부터 4시에 있는 그 KBS 클래식 FM 그 2시에서 4시까지 하는 그 프로가 새벽에는 3시부터 4시 50분까지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듣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2년쯤 들으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조금씩 시작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한 5년쯤 되더라고요. 5년쯤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걷기가 조금 수월해질 쯤 해서 책을 듣기 시작했는데 스님의 법문이라든지 대구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대구로 모시고 오겠다는 거지, 딸 집에서. 그래서 이제 따라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약을 안 먹고 혼자서 하루 10,000보만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신혼 며느리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10,000보가 안 채워지는 거라 하루 종일 걸어도 10,000보가 안 돼. 그 10,000보기 가지고 여기 7배짜리 확대경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신문 작은 글자 있죠. 그거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00보기를 하루 종일 몇 분씩 듣다봐도 안 되는데 그것도 한 달쯤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10,000보가 채워진다. 그래서 그 10,000보 채우는 동안이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형제봉에 도전을 했는데요. 형제봉에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봉을 우리 방금 소개해 줬던 그 이유경 실장도 나하고 같이 다닌 일이 많은데 형제봉에 혼자 다니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가방을 메야 되는데 가방 안에는 빈 페트병을 넣었어.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리고 빈 페트병 이게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빈 페트병을 가방에 꽉 넣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걸으니까 옷이 뭐 헐렁해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 그 정도로 살이 빠졌어요. 한 달 동안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옷도 헐렁할 뿐만 아니라 하도 많이 넘어져가지고 무릎 부분은 짜집기가 아니고 양복은 짜집기를 많이 했지만 그냥 보통 작업복은 짜집기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지하철 타면 요새 젊은 사람들 무릎 막 잡아째가지고 다니고 그래 그대로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그걸 다랑 천을 대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 나오면서 하도 많이 넘어지니까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도 많이 넘어지니까 여기 뭐가 하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금은 그러니까 혼자서 서울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럼 어느 정도 보이느냐? 우리 며느리 얼굴 잘 못 보니까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생긴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저께 지난 목요일 수요일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만촌 내거리에서 우리 집 쪽으로 이제 건너려고 있는데 최근 일이니까 차는 저쪽에 섰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 그냥 걸어가는 감각이 생기요. 차가 딱 들어선다든지 하면은 서면은 이건 신호등이 된 모양이다. 신호등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차가 딱 섰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따라가면 되는데 이쪽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고 저쪽에서 한참 오는데 거의 다 나 앞에 한 5m 앞에 왔는데 그때 사람이 보이는 거라 건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 있었지 뭐. 그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신호등이 될 때까지 서 있다가 옆에 사람이 만약 있으면 같이 걸어가라. 그 정도 시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력을 유지하는데 23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이라니 그렇게 지나면서 살고 있으니까 요새는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음악회를 자주 가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전에 같이 살 때 화가 나면 말 탁 넣으면서 음악하고 살아라. 음악하고 살아라. 그래서 지금 그분 말 덕분에 나 요새 음악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날마다 많이 시가 되니까 음악하고 살아래.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내 오늘 저녁에 음악회 갔다 온다 하면은 오늘 즐거우시겠네요. 전혀 말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의 타협이더라고요. 타협.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하고 타협 안 합니다. 저하고 타협하지.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하고 타협을 하려고 없으니까 나하고 타협하니까 남하고 싸우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걷는데 형제봉에서 걸어가지고 지팡이를 치고 던지고 벗어 던지고 지금까지 혼자서 웬만한데 잘 모르는 데는 혼자 잘 못 알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요새는 배짱도 생겨가지고 아무라도 붙잡고 요 계단 올라갈 때 붙잡아도 됩니까? 이러면 이상하게 여기 계시는 분은 그런 분은 있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안 해도 그냥 빠빠이 이렇게 하고 손도 대려고 그러면 떼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여학생들 어린 여학생들 때 가서 내 요즘 같이 걸어가 줄래? 하면 그래 걸어가 주는 사람이 많아. 시각장애인이 와서 부탁을 해서 잡으면은 자기가 시각장애인을 막 팔짱을 끼고 자기가 막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부탁을 하면은 그냥 옆에 갖다 딱 서면은 왼쪽에 제가 오른쪽에 서면은 제가 오른쪽 잽이니까 오른손으로 그 사람 옷만 살짝 잡고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인심이 참 좋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옛날에야 시각장애인들 가면은 소금 뿌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이야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서울 딸 집에서 한 5년 있다가 내려오니까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대우가 어떠냐면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만나가지고는 아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그래. 만나가지고는 점심을 사줘. 아이고 고생 많았지요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점심을 사주고 우리 집까지 다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럼 내가 잘 살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상당히 많았어. 그 다음에는 심지어 그 전에 알았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이구 저 못이 안 보여서 참 좋겠다. 보기 싫은 세상에 보기 싫은 거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안 보이면 얼마나 편하겠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해주면 이 사람은 좋은데 말이야. 눈이 잘 안 보이거든.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해줘.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시작한 게 약을 먹지 않고 며느리하고 살 것. 그러기 위해서 취미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졌는 게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책이 안 들려. 그리고 옛날에 녹음 테이프가 질도 안 좋고요. 조금 한 몇 분만 들으면 늘어져. 그리고 막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도 고장나면 그것도 물을 내야 돼. 변상을 내야 돼.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그래, 일주일, 한 권을 가지고 한 3일, 4일 읽다가
그 다음에 점차 이게 줄어드는 거야. 거기서 보내오는 책이 테이프가 딱 들어가 있는 4개짜리나 이런 게 들어가서 고무줄로 딱 묶어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그건 이제 그거 빨리 보내야 빨리 오니까.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 정말 세상 우리 좋습니다. 뭐 이제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그 넓은 마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신간 책이 나와 있는데 그거 다운로드받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잘 못하니까 CD로 이제 들었는데 요새는 그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서울의 점자도서관에서 한 달에 책이 한 100권쯤 신간 도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 내가 시간이 없고 읽을 재주가 없어서 다 못 읽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한 3일에 한 권,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권, 이래 있다가 이게 점차로 이제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녹음,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니, 우리나라는 그때 나오지도 않아요. 소니 테이프 재생기가 왜 그리 또 고장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기계를 어느 정도 이래 맞추면 수명 딱 정해놓고 만든다고 그러는 같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한 3개월이나 요래 되면 딱 고장 나서 못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용돈은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책 사고 테이프 오고 가고 이거는 공짜지만 기계 사고 하는데 제 용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새는 용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음악회 가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책을 읽어 나가는데 책을 읽을 길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보다 책 많이 읽으신 분들 많겠지만, 그래서 책을 점자도서관에 가서 있는 책 그걸 전부 다 보고 사서 하고 이야기해서 뭐 침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읽을 필요가 없고 하니까 예전 책부터 시작해서 문학 도서부터 시작해서 내 기억에 이름이 남아있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또 도서관에 가면 읽어야 될 책도 굉장히 많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서 추천한 100권의 도서, 다음 뭐 어느 독서회에서 추천한 100권의 도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쭉 수합해서 그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책 읽기 시작하는데 한 1년에 처음에 한 2년쯤 지나니까 한 300권은 정도는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읽었는지 간단한 펜치북에 사인펜 가지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죄와 벌 이런 식으로 적고 그다음 작가 그다음 무슨 회사 그다음 몇 페이지까지 적은 게 그게 아마 그렇게 시작된 책이 한 100권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들여다보면 하나도 못 읽겠어. 글자가 완전히 막 이제 휘날리서가지고 그렇게 쓰기 시작해가지고 책을 읽는데 어느 날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려면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세운 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시고 그날 저녁에 모기장을 통해서 들어온 달이 열일회였다. 그래서 6월 열일회. 그러니까 그럼 617권 정도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도전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읽어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읽었던 해가 740몇 권인가 읽은 걸로 기억할 정도로 살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야가 안 묻어대. 그 책이 뭐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책이 만약 독서가 그렇게 바꿨으면은 내 눈도 낮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죽은 아내도 나한테 돌아왔을 기도 할 텐데, 그다음에 뭐 코로나도 없어졌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그 책으로 말미암아서 전반적인 게 바뀌지더라고. 그게 바뀌지는데 아주 느리게 바뀌죠. 그래서 책은 남한테 무조건 책 읽으면 몸에 좋다가 아니고 한번 읽어봐라. 그 다음에 일상생활화해라.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읽느냐? 지금은 일주일에 8번 읽습니다. 왜? 이거 글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회도 가야 되고 하니까 줄여가지고 요새는 약 안 먹어도 잘 지내니까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요새는 일주일에 8번. 근데 요새 8번짜리인데 왜 그리 페이지가 막 긴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독서를 또 이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악회는, 그전에는 아내가 날마다 음악하고 살아라 할 정도로 뭐 음악하는 사람이 연주회장에는 자주 가야 되고, 옛날에는 연주회장 가면요 리셉션이 있어가지고 저녁은 해결 다 돼요. 그런데 요새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저 같은 사람은 표를 못 구해서 음악회를 못 가. 그래서 이제 전문 사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면 오페라 몇 편,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도 외국의 큰 월드 오케스트라가 오면은 몇 편 이래가지고 1년에 몇 편 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 오늘로 79세 2개월 10일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그 동안 중에서 가장 요새 한 2년 전부터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밥 해주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내 몸 관리하고, 내가 걷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원해서 탈이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도, 나이 들은 사람들, TV 들어가면 그냥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음악 한 사람은 굉장히 좀 무식하다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전체는 이제 통계를 안 냈습니다만 지금 한 20몇 년쯤 됐으니까 그 책을 읽고 나고 한 이제 이걸 전부 다를 확인해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 이야기는 다 듣는데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참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음악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책은 이래 있다가 이래 듣다 보니 현재형이지만, 음악은 소리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참 도와주는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책을 썼고요. 원장님께서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목소리가 조금 조용조용 하시죠? 저희 원장님은 며느님을 항상 부처님이라고 하세요. 우리 부처님 참 배울 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시각장애인 분이 이렇게 계시면 봉사자분은 가서 이렇게 원장님 팔만 내주면 돼요. 이렇게 막 으시고 가는 게 아니라 팔만 딱 내주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저희 문화원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려고 하면 녹음 도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수료 기간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하면 수료 기간이 끝나면 목소리 테스트를 해서 녹음해서 이 CD나 이 카세트 테이프로 나가는데 평생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성분들도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저희 문화원에서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문화여행을 가거든요. 내일 문화여행 가요. 이번에는
전라도 곡성을 가는데 원장님께서 가시면 차 속에서 클래식 음악을 나레이션을 하세요. 그러면 그 멋진 그 경관, 자연이 이렇게 판공처럼 쳐져 있는 곳에 멋진 음악들이 막 베토벤 교향곡 뭐 몇 번 이렇게 하시면 원장님께서 그냥 그러면 우리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약간 목을 쉴 동안에 이 속에 210쪽에 보면 다들 선물을 못 드리고 오늘 3분 선물을 드릴 건데 가장 경청 잘하시는 분 선물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요게 꽃감이 우리 원장님께서 전국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건데 원장님의 이야기를 쓰신 건데 간단한 한 3분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꽃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눈이 나쁘고 나서부터 이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꽃감, 주홍장막이다. 안채와 사랑채에서 꽃감의 익숙한 향이 정감을 건드린다. 늦가을 고향집 처마에 황금 구슬을 껴 널어뜨린 붉은 수렴이다. 풍요로운 들판을 대신한 또 다른 풍경이 집안에 드리워졌다. 감 깎는 날은 가족과 이웃들이 품앗이를 한다. 아주머니들의 재빠른 손놀림과 웃음이 함께 어울리면 덩달아 신이 나고 바빠진다. 깎은 감 껍질을 거두고 흠집 있는 감은 골라낸다.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말랭이용으로 잘라 채반에 나란히 올리는 일은 내 몫이 없다. 붉은 속살을 드러낸 감을 조리대에 10개씩 끼어 한 접이 되면 천으로 표시를 하고 예비로 하나씩 더 넣는다. 마르는 동안에 섞거나 홈집이 생겨 못쓰게 된 감을 대신하는 예비용이다. 간식이 모자라던 시절 군침 다시는 개구쟁이들이 하나를 몰래 빼먹어도 한 접에 모자람이 없으라는 어른들의 넉넉한 여유가 담겨있다. 떫고 시큰한 냄새가 집 안방을 덮는다. 시간에 발에든 감은 풋내를 버리고 조금씩 달달해지면서 숙성한 맛으로 변한다. 고급 향수와 비교할 수 없는 천연의 향을 풍기면 꿀벌들의 요란한 비행소리가 따가운 햇살을 불러 모은다. 앞다투어 날아드는 영악한 벌들은 늦가을의 마지막 잔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지런을 떤다. 벌들의 합창과 농부들의 풍년가가 협주를 하면 꽃감 입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린다. 뿌리칠 수 없는 가을의 유혹이다. 알몸이 된 감은 해와 달, 무서리와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초가을의 변화무쌍한 기온은 모진 한겨울 추위보다 알몸을 더 힘들게 한다.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추위를 견디면서 생감이 조금씩 변신한다. 남은 진해까지 다 쏟아낼 때쯤 사랑눈 같은 꿈분으로 화장을 한다. 정숙한 한국 여인의 모습을 닮았다. 새로 탄생한 꽃감이 종의 색깔을 높이면 쫀득하고 말랑한 속살은 알싸한 단맛을 낸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지닌 현자인가 황골탈태다. 젊음의 욕정을 반으로 녹이며 성숙한 안악으로 완성되어 가는 여인처럼 긴 시간의 고통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꽃감은 햇감이 나올 때까지 재래와 잔치상에서 귀한 자리를 차지한다. 삶이 역경과 고난을 깨는 일이라 했던가, 사이렌이 울리고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꿈속에서 어렴풋하게 들렸다. 초저녁 잠이 달콤하게 매캐한 냄새가 단잠을 깨운다. 눈을 뜨자 숨이 막힌다. 아내가 가스 뿌려 올려둔 공국이 제가 되면서 온 집안을 연기로 가득 채웠다. 가물거리는 정신줄을 움켜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기척을 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는지도 모른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멀어져 간다. 아내가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도 아내의 존재와 아들의 연락처를 알린 것 같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얼마 동안 꿈속을 헤맸던가 비몽사몽이다. 딸과 사위, 아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지워지기를 어렴풋이 보였다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급박했던 순간이 떠오르자 곁에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다른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들의 대답을 듣자 안도하셨는지 다시 무의식의 나락으로 빨려 들어갔다. 죽음의 문턱에 걸린 아비에게 어느 자식이 비명에 간 어미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휘청거린다. 남편에게 줄 보양식을 만들다 제 목숨과 맞바꾼 아내가 미련하고 야속해 화가 났다. 마지막 가는 아내의 길을 내 손으로 채비해주고 싶었다. 휠체어에 몸을 실어 낙골장까지 자리를 지켰다. 비명에 간 영가를 위한 천도제를 치르고 아내의 소지품과 사진을 정리했다. 놀란 가슴과 막막함을 추스려야 하는데 맥이 풀린다. 눈앞이 캄캄하다.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는 한낮인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다. 눈을 비비고 떴다 감기를 수없이 반복하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하늘의 빛도 느낄 수 없는 막막함이 평범한 일상을 뒤집어 버린다. 가을까지 속살을 채우는 감처럼 아내와 나는 멋진 학문을 위해 고생도 수고도 함께 나누면서 준비했다. 아닌 밤중에 들이닥친 홍두깨는 아내를 빼앗고 집을 불태우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의 연기로 만들었다. 그도 모자라 내게서 시력까지 훔쳐갔다. 누군가에 의해 껍질이 벗기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알몸으로 내걸린 둥시가 되었다. 하늘을 원망했다. 수많은 탁과 하소연을 메아리가 없다. 보이지도 않는 햇빛과 별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숱한 한숨과 울분을 토했다. 먹고 사고 잠자는 일이라도 앞가림 할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실바람에도 몸이 움츠러들고 위축된다. 처마에 매달려 추위와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늘의 뜻에 의지하는 감과 같이 하고 싶은 일도 하던 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멍하니 참고 견디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아내의 도움 없는 현실이 막막하고 원망스럽다. 함께 죽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은 것이 미안하다. 그렇다고 살아있으면서 멍하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시력을 찾고 싶다. 얇아진 기는 좋다는 곳마다 절박한 마음을 끌고 다녔다. 진전이 더딘 적응은 회복과 방황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장기전인 줄 알면서도 자꾸 조급해진다. 몸도 마음도 일그러만 가는데 무엇부터 일으켜 세워야 하나. 싱그럽던 육신을 비바람에 내놓고 옷감이 되기 위해 크고 작은 주름을 만들며 묵묵히 견디는 궁시의 인내가 보인다. 자신을 먼저 추슬러야 한다. 무력해진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지기로 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고 피둥피둥하게 버티고 있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부터 사귀어야 하는데 역부족이다. 과거를 잊는 것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벅차다. 장애의 임무는 발가벗겨진 알몸으로 처마 끝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무섭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서리가 내리는 밤도 옷감은 노숙한다. 따뜻한 집안에서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는 내가 옷감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옷감의 거듭남을 담고 싶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가까운 공원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눈비를 맞으며 부딪히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해도 멈출 수 없다. 한계에 부딪힐수록 인간은 더 강해지는 것인가. 눈이 제 할 일을 못하자 귀가 눈의 목까지 하려고 나선다. 음악 감상을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컴퓨터 타자까지 해보리라. 생감이 과랑색으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걷기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나름의 규칙과 오기가 생긴다. 평지에서 오르막으로 다시 내리막에 도전하고 지하철까지 접수했다. 나를 잃어버린 길고 긴 시간 속에서도 자정과 공존은 이루어졌나 보다. 음악의 치유력과 걷기의 균형감,
독서로 생활의 세 박자를 갖추었다. 삶을 옥죄고 있던 털이 깨지고 가슴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온갖 시련을 견디며 스스로 힘 분을 만들어 자신을 변화시킨 꽃감에서 인내의 도를 잃는다. 조급함은 느림으로, 뒤끓던 가슴도 점점 냉정함을 찾는다. 단순하게 천천히 여유를 갖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니 생감으로 주위를 떨게 하던 지난날의 이기심과 오만이 생각난다. 선입견이나 보수적인 고집으로 일회일비했던 부질없는 감정일 뿐이다. 갑자기 덮친 쓰나미 앞에서의 무력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황하던 날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리라. 온몸의 진액이 다 말랐다. 오래 갈무리할 수 있는 꽃감이 되어가는 모양이다. 기적이다. 희미한 빛이 실루엣처럼 보인다. 한밤중이 든 눈앞에 물체들이 어른거린다. 맑고 어두운 것과 사물의 형체를 구별할 만큼 되었다. 의사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지만 예쁜 손주와 며느리를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 욕심이 생긴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며 도울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리라. 할 수 있는 것을 가려내고 내게 오는 운명을 받아들이니 모두 소중하고 고마운 것뿐이다. 남은 삶은 자신을 건사하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잘 마른 꽃감이 되고 싶다. 19번째 꽃감이 만들어진다. 지금 시력을 잃고 나서 19년째시거든요. 태어나 한 달 만에 제 할머니를 잃은 손자가 수능시험을 봤다. 나도 손자와 함께 힘겨운 시험을 치렀다. 눈과 마음의 장애로 험진난 땡감이 힘분을 곱게 마른 꽃감으로 판골탈퇴했으니 1등급을 받은 게 아닌가. 할아버지의 주치 수업을 하고 있는 손자에게 칭찬을 보낸다. 시사입니다. 이제 제 결론은 이미 꽃감이 됐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릴 수도 있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꽃감이 된 상태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저한테 네,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